시작. 사장님 부부를 이렇게 앉혀요. 남편과 아내가 앉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의자를 또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릴 수 있겠지. 이 주머니를 이렇게 뭉탱이로 탁 두는 게 몇 가지야? 주머니 뭉탱이 먼저 두는 게 한 가지지. 사장님 선배치니까, 그죠? 1 곱하기로 풀이를 시작을 해버려. 사장님 부부의 주머니를 놔두는 거. 선배치를 활용을 좀 했어요. 선배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남녀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를 모양을 좀 바꿔볼게. 여기서 남녀를 동그라미 세모로 표현하면은 여기 주머니 안에서 동그라미 세모일 수도 있는데 세모 동그라미일 수도 있잖아. 그건 다른 거잖아. 남편과 아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니까. 그래서 버전은 일단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장님 부부만 먼저 생각했을 때. 자, 그럼 사장님 부부가 남녀나 여녀미냐 앉을 게 일단 곱하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이제 사장님 부부 얘기야. 여기까지가 사장님 부부야. 근데 이제 이 곱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조건이 그러니까 저 부부를 포함해서 지금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는데 남녀가 모두 교대로 앉아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 그지? 이게 사장님 부부가 앉는 순간 나머지 남녀가 그 교대를 따라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동그라미 세모 앉는 순간 나머지도 이제 순서가 전부 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교대니까. 근데 만약에 사장님 부부가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연함으로 앉았을 경우 다른 것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교대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교대 자리까지 이미 결정을 해준 거야. 자, 그럼 이제 남은 부부가 한 쌍이 더 있죠. 그 부부를 앉힐 자리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부가 앉힐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미 선배치가 됐어. 사장님 부부가 저기 사장님 자리에 앉아있고 사장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5개의 연속된 좌석이 다 다른 공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부가 앉을 이 공간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준 거야. 부부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OCL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부부를 5공간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앉혔어요. 이웃하게끔. 자, 이때 매우 중요한 질문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부부를 뭉탱이로 또 둬놓고 두 번째 부부는 남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이야. 이 5공간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순간 서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교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OC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몇 명이 나왔지? 부부가 아닌 남자 2명과 여자 2명만 나왔지. 그럼 이제 그들은 알아서 앉으면 돼. 그죠? 알아서 2명 앉으면 돼. 그래서 그 뒤에다가 곱하기 2팩 걸어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계산해주면 10에다가 4니까 40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주석을 다 달아놓으세요. 이거 좀 특이했어요. 남은 여자 2명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곱셈마다 의미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40까지 한번 가져가 줄 수 있고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괜찮지 않을까? 여사건은 다들 뺐죠? 이거는 125에다 25를 빼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케이스 분류해서 해도 되긴 하지만 여사건으로 푸는 거 한 번 더 확인해주고 3번은 다음 4번 4번과 5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말이 좀 길었어요. 말만 보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여기 정의역 A와 공역 B가 있다고 했을 때 함수를 만든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 2개 그려놓고 화살표 날릴 준비를 하는데 A개 원소가 있대요. 정의역에. 공역 B에는 B개 원소가 있대. 그럼 내가 정의역에서 공역에 대응되는 함수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함수예요. 그냥 함수. 이거 잠깐 총정리하자. 그냥 함수면은 기본적으로 중복 순열이 들어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뷰 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정의역에 가서 야 원소 2라 너 어디 갈래? 아무데나 가도 괜찮죠 뭐. 여기 있는 비계 원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그 다음 친구도 그냥 비계 원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고, 이 모든 친구가 옵션 선택해 가질 비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b의 a제곱, 즉 b파이 a가 그냥 모든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 따라서 정답은 b파이 a를 골라줬으면 되는 문제였어. 근데 그냥 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함수 말고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1대1입니다. 1대1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1대1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중복 순열 파이가 아니라 그냥 순열이다. bpA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부터 출발하여 a번 곱한다 라고 계산을 그냥 쳐주면 되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가 되겠죠. 참고로 1대1 대응일 때는 그냥 팩토리어가 됐고, 요거 정도만 좀 구분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상수함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번 한번 확인하시고, 정답은 b파이 b의 a제곱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같은 경우도 뭐 사전 설명이 길긴 했는데 많이 풀어봤던 기본 문항이죠. 8, 16, 32 더하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6번은 이게 신사고 교과서에서 계속 질문을 하셨던가, 모두가? 그거 조금 변형해서 나왔는데, 이게 합이라고 해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합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개수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고, 세 자리 자연수인데 중복을 허락을 하셨으니까, 전체는 4의 4제곱이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의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합을 구하래.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1의 자리로 가능한 거를 일단은 4가지가 있단 말이지. 1의 자리가 1이냐, 2이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1의 자리만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의 자리가 1인 거는 몇 개 나오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4 곱하기 4기 때문에 얘는 1의 자리 1이 16개 나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1의 자리 1이 16개 나올 때 나머지도 전부 다 몇 가지 나오겠어? 16개. 그지? 이거 공평할 수밖에 없거든, 전부 다. 그래서 그냥 1의 자리만 더하라 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먼저 더해놓고 모두를 동등하게 16번 곱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야. 얘가 10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60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요거 풀이는 괜찮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변형 바로 해줄게. 교과서는 원래 이렇게 물어봤었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를 더하여라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나올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모두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110을 더. 그렇지, 맞아요. 1의 자리뿐만 아니라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도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1의 자리만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0의 자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의 자리가 1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똑같이 16번이겠죠. 10의 자리 1로 고정시켜도 여기 4가지, 1의 자리 4가지니까 10의 자리가 1이 나오는 것, 다시 10이 나오는 것도 16번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계산이 밑에서 똑같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을 모두가 동등하게 16번씩 나오니까 160 곱해서 진행을 하면 얘는 1600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도 그냥 생각하고 똑같이 계산하면은 100부터 300까지 모두 다 더해서 얘네들이 더 동등하게 16번 나오니까 곱해주면은 얘는 16,000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들을 모두 더하면은 모든 숫자의 합이라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라도 틀린 사람들은 별표 쳐놓고 조금 공부를 하세요. 교과서 수업된 모양이니까. 근데 사대보고는 이게 있었나 모르겠네? 있었나? 풀었을 때? 없었죠? 신사고에 들어있었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시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7번. 7개의 계단 문제가 되겠고요. 저번에 풀어봤던 그 음표랑 이제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 음표 문제 있었죠?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만들 수 있는 조합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것들을 먼저 써야 되는데, 둘둘둘 하나를 먼저 쓰고 출발을 하라는 얘기고, 지금부터 얘를 그냥 하나하나 쪼개주는 작업을 밑에다가 전부 다 해주면 돼. 하나하나 쪼개줬지? 그럼 그 다음도 하나하나 또 쪼개줄 수 있겠지? 자, 그럼 그 다음은 하나 쪼갰을 때 케이스는 하나, 둘, 셋, 4가지란 거지. 케이스 4개 말고 더 안 나오겠지, 숫자 조합이. 그치? 그러니까 숫자 조합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나는 이들을 실제로 배열을 할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여
얘는 4팩 나누기 3팩 4가지, 얘는 5팩, 3팩, 2팩 10가지, 얘는 몇이야? 6팩 나누기 5팩 한 6가지, 얘는 그냥 한 가지. 모두 다 더해주면은 10에다 11이니까 합이 21가지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다음. 이것도 좀 쉽지 않았나? 8번 틀린 사람 없지? 잠깐 시험지 펴놔봐. 넘겨봐. 뭐 틀렸어? 오케이, 13. 다행이다. 8번 다 맞췄네요. 넘어갑시다. 기본은 아주 잘하셨고 9번은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표현이 좀 어려웠어. 포장이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고쟁이에서 저 문제 풀어봤거든요. 근데 고쟁이에서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바꿔드릴게요. 저 표현을. fx가 모여있는 저 조건제시법의 집합의 이름이 치역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한글로 바꿔주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야. 저기 y가 공역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치역이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라는 발문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조나누기를 하거나 여사건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다시 풀이법 점검해 볼게요. 맞으신 분들도 한번 다시 보시고, 자, 내가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도록 하고 싶어. 그럼 이게 웬만하면 3번이나 2번이면 가능한데 이게 공역 5개 중에서 5개가 모두 다 화살표를 한 번 이상씩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일단은 솔루션 첫 번째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가 5의 6제곱이야. 5의 6제곱의 함수를 써놓고 여기서 치역이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다 뺄 수 있어 없어? 매우 오래 걸리겠죠.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자, 우리가 고쟁에서 풀어봤을 때 치역이 1개나 2개인 것까지는 뺐었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거 다 못 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여사건 풀이법으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을 생각을 하는 거는 조나누기인데 정의역을 조나누기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 보면 정의역이 6명 있죠. 공역은 5명 있죠. 그러면은 화살표가 5번 날아가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6명 중에 2명을 묶자. 그러니까 같은 조로 묶어버리자. 그럼 여기가 5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 2를 같은 조로 묶었어. 그럼 나머지를 그냥 혼자 조를 하는 건데 이렇게 6명 중에서 2명을 골라 잡아.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여 골라 잡은 다음에 조로 묶어주면 여기가 5덩어리가 되고 여기도 5덩어리가 되니까 여기서 그냥 1대1 대응 함수 개수에 의해서 5팩을 깔아주면 치역이 5개의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지. 화살표는 아무렇게 날아가는 거야. 5팩을 걸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역이 5개의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거야. 이해 괜찮아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지 말고 조나누기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6명 중에 2명을 골라 잡아. 이거는 정의역을 5개의 조로 나누겠다는 거야. 현재 문제는 5개의 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치역도 5개니까 그냥 1대1 대응 함수 계산하듯이 5팩 걸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20에다 15 곱하니까 1800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추신 게 좀 있던데 좀 잘했어요. 요 풀이법 조나누기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무 기본 문제야. 자, 이거 기본 문제인데 약간의 변형을 좀 가미를 해볼게. 여기서 조건을 2개 정도 붙여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요. 맞추신 분들도 써놓으세요. 자, 저 다항식 전개 문제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질문 자체가 일단 중복조합인 건 맞아. 그냥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 내가 조건을 좀 추가할게. 특정한 항을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세시오 할 수 있어. 특정 항을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세세요.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볼게. 이 문제에 한해서는 A를 포함한 항이라고 해볼게. 문자 A를 포함한 항을 세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문자 A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저걸 처음으로 이해하기를 6덩어리를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잖아. 6제곱이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을 6번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건데 이 6번의 선택 중에서 A를 맨 처음에 한번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A가 포함이 된 거겠지. 그지? 그래서 포함되게끔 하라는 조건은 그냥 그 문자를 한번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A를 한번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그게 3H6이 아니라 3H5가 되겠죠. 한번 선택을 했으니. 이해되겠어? 바로 변형해 줄게.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좀 바꿔볼게. 문자 A, B, C를 전부 다 포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3H 몇이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특정 문자를 포함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문자를 한번 이미 선택을 해서 선택을 좀 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조건 추가될 수 있는 거는 특정 항을 제외하라고도 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조건을 붙여볼게. 현재 이 문제에서 B라는 항을 포함하지 않는 항을 구하세요 할 수도 있어. B를 제외하는 항을 구하세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하자. 원래 A, B, C 원래 서로 다른 항 3개의 선택지가 있었죠. 나에게 3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B를 안 고를 건 왜 가지고 있지? 내가 안 고를 거면 그냥 안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방정식에서. 내가 B라는 거를 그냥 제외하고 갈 거면은 원래 B가 있던 자리를 없애버리면 돼요. 얘를 그냥 빼버리면 어차피 선택 안 할 거니까 항이 2개인 식으로 바뀌고 제외하는 거는 그냥 앞에다가 1을 빼주면 돼요. 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B를 어떤 제외하라고 하는 문자는 항에서 삭제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선택을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B를 제외하는 항을 선택을 하세요 하면은 EH6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최종 응용 갈게.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 A는 포함하고 B는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럼 몇 H 몇일까? EH5겠죠. B는 삭제를 했고 여기를 5번 선택으로 좀 바꿔주니까 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면 EH5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런 유형에 대응해서는 다 정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기본형이니까 추가 조건까지 좀 기록을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거 혹시 3개 고른 사람들은 라 때문에 3개 골랐나요? 말을 좀 잘 읽어볼게. 그 라 밑에 보면은 모두에 나누어 담는 읽었어. 일부가 아닌 모두에. 이 표현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거든. 이견이 없어요. 표현이 명제로 봤을 때 명확한 표현이야. 일부가 아닌 모든 접시에 나누어 담는다 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접시에 1개 이상 담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 말 있죠. 일부가 아닌 모든 접시에 나누어 담는다라는 말은 3개의 접시에 모두 다 1개 이상이 걸려 있으니까 3H8이 아니었어요. 3H5였습니다. 얘도.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는 거야. 나머지 가나다는 읽을 수 있었죠. 혹시라도 라 때문에 틀린 사람들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자, 넘어가 볼게. 다음. 12번은 덧셈보다는 뺄셈으로 푼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둘 다 확인해 볼게요. 덧셈으로 풀 거면은 이 경우를 세고 이 경우를 세서 둘이 배반 사건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 근데 혹시 빼서 푼 사람 있나요? 조합에서 중복조합에서 빼서 푼 사람 없어? 잘했어. 정답이지? 그렇게 풀어도 돼.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주사위 6개 숫자 중에 3개가 다 달라야 되니까 6C3이라는 거고, 여기는 2번을 선택하니까 6C2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20가지가 되겠고, 여기도 15가지가 되겠으니 둘이 더해주면 35가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혹은 중복조합에서 빼도 괜찮다라는 건데, 중복조합에서 빼고 들어갈 거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셔야겠고, 여기다가 밑에 있는 A에다가 B와 C가 똑같은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먼저 계산되는 식이 6H3일 것이고요. 여기서는 6건이 6H2가 될 거야.
그럼 6H3을 계산해주면은 8C3이 되니까 8C3에다가 밑에 있는 6C 다시 7C 빼주면 됩니다. 숫자만 확인해 볼게요. 8, 7, 6, 3이 1이니까 7, 8에 56에다가 3, 7에 21 빼주면은 똑같은 숫자 35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좀 있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주사위를 4번 던졌다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걸 4번 던진 걸로 확장을 하고 저기 CD 사이에 등호를 저 빼둘게요. 그럼 저 문제는 더해서 풀어야겠니? 빼서 풀어야겠니? 저렇게 바뀌면. 그러니까 위처럼 풀어야겠어? 아래처럼 풀어야겠어? 아래처럼 풀어야겠죠? 이거는 여기에 등호를 붙인 중복조합 전체 사건을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를 그대로 갖다 둔 여사건을 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조금 더 바꿀 수 있어. 여기에 이빨을 2개를 빼볼게. 그 이빨이 2개 빠져 있을 때는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하겠죠? 이거 여사건 빼는 거 어렵다 했어. 이거 합집합 빼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빨이 두 쪽이 빠져 있으면은 A, B, C, D에다가 A, B, C 같은 걸로 더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정답은 나오는데 계산 실수 확률을 좀 줄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다음. 이거 좀 어렵지 않았나? 13 혹시 맞춘 사람? 없네요. 좋습니다. 별표 치고. 이거 어려웠어요. 케이스 분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가족권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릿수를 얘기를 해준 거거든. 2자릿수부터 4자릿수까지 보란 얘기였고, 자, 2자릿수니까 그냥 밑줄을 2개 쳐놓고 셀게요. 3자릿수면 밑줄을 3개 쳐놓고 생각을 할 수 있고 4자릿수면 밑줄을 4개 쳐놓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케이스 3가지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볼게. 얘는 쉽죠. 얘는 일단 각 자릿수의 합이 7이어야 되는데 홀수라 했으니까 1의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줍시다.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전부 다 1, 3, 5, 7, 9가 가능하겠죠. 홀수라 하였으니. 자,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1, 3, 5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1의 자리가 1, 3, 5일 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인 게 자동 결정되는데 여기가 7이면 여기가 0이거든요. 근데 얘는 2자릿수가 안 되니까 얘랑 얘는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1의 자리가 7과 9인 경우는 전부 다 안 되겠거니 지워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합이 7을 했으니. 자, 그래서 앞에 1의 자리 계산한 2자릿수는 3가지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백에서 넘어옵니다. 이거 혹시 직접 세다가 포기한 사람 있어? 맞아. 근데 보기 보면은 어느 정도 세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몇십 개니까. 그럼 집중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사실 중복조합 풀이가 안 보이면 일단 건너가는 게 맞긴 해. 세는 게 좀 불확실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정식을 좀 이해를 해볼게.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럼 1의 자리가 1인 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방정식을 풀게 되냐면은 A 더하기 B는 6이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조건은 뭐냐면은 얘가 1 이상이 걸려있어. 근데 얘는 0 이상이고 A는 1 이상이 걸려있고 B는 0 이상이야.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 방정식을 봤을 때는 2H6을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2H6에다가 A가 0인 게 여사건이니까 얘를 0으로 봤을 때 사건만 빼주면 되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2H6 빼기 1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그래서 2H6 빼기 1이니까 계산해주면은 7가지에다 1가지 빼니까 여기가 6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사실 손가락으로 세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고, 자, 그럼 그 다음 이것도 A 더하기 B를 4라고 보고 출발을 하시면은 계산식이 2H4에서 출발하여 2H4에다가 A가 0인 경우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1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5에다 1 빼니까 여기 4가지라고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건 그냥 세도 되겠다. 2, 0, 1, 1 뭐 말고 더 있겠어? 2가지지 2가지. 그래서 총 12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2, 0, 1, 1 0이는 안 되죠. 주의해서 세시고 12가지 좀 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자. 여기가 이제 색이 좀 빡셌죠. 여기도 이제 중복조합으로
가볼 거고 A, B, C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으로 출발해서 계산식의 시작은 3H6을 걸어줄 건데 이것의 여사건이 뭐냐면은 A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를 생각하면은 2H6이 되는 거잖아. 2H6을 옆에다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계산해주면은 8C6에다가 여기도 7가지나 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21가지였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셈을 안 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했어. 이거 괜찮니? 요 식 이해해야 돼? 각자리 수를 서로 다른 문자로 봤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에서 출발을 해서 그걸 써놓은 다음에 여사건을 빼는 구조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21가지다. 먼저 기록을 좀 해두시고 그럼 그 다음 것도 이제 식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라고 써놓고 전체 가지수가 3H4였는데 여사건엔 A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2H4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계산되는 사건은 6C4에다가 6C4가 15가 되겠죠. 여기 5C4가 될 테니까 5를 빼주면은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가지를 좀 확보를 해 두시고 마지막은 얘도 일단 세도 되거든요. 그냥 뭐 2니까 2001111 말고 없어요. 그냥 3가지. 이건 그냥 세는 게 빠릅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더해주면은 3에다가 12, 15에다가 여기 다 더해주면은 34, 15에 34니까 49가지 정답 3번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자. 14번은 틀렸으면 좀 아쉽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고쟁이에서 그대로 나왔었어. 이게 결국은 방정식이라는 게 홀수, 짝수, 그리고 나서 몇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까지 다 배웠고 자, 일단은 2개의 동그라미 쳐봐. 나 조건에 2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X, Y, Z, W 중에서 2개라는 건요. 내가 저 2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닐까? 누군지 말을 안 했으니까, 그죠? 4C로 풀이가 시작이 돼야 돼요. 2개의 동그라미 쳤으면 그 옆에다가 4C라고 적자. 저 4개의 문자 중에서 누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풀이의 시작은 4C로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문자를 X랑 Y라고 할게. X, Y를 나머지 1인 걸로, ZW 나머지 2인 걸로 들어갈 거고 자,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X랑 Y는 3X 프라임 더하기 1로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나머지가 1인 꼴이니까. 자, Z랑 W는 3Z 프라임 더하기 2 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변에 있는 숫자가 15였으니까 그대로 정리를 하시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x 프라임 더하기 3y 프라임 더하기 3z 프라임 더하기 3w 프라임이 넘어가서 9가 되겠고 나눠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까지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끝내자. 그냥 정답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4h3 계산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63이니까 정답은 20가지다. 이렇게 다시 앞에 있는 얘랑 곱해야겠죠? 곱해주면 정답은 120가지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C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 다음은 좀 평소대로 계산을 해줄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15번 보겠습니다. 준서가 너네 학교 기출이잖아. 정신 차려.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정신 차리고 들어. 자, 15번 바로 갈게요. 그냥 1 더하기 2의 n제곱 바로 작성했죠. 작성 안 되면 다시 공부해야 돼. 짚어서. 자, 다음 16번 가자. 이것도 일단 그림을 좀 추가해 드렸잖아. 그 원위에 있는 서로 다른 점 8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까라고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8개의 점을 찍어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개를 골랐어. 아무거나 3개를 골라서 그것들을 이어주면은 그것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4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이어주면은 그거는 사각형이 되는 거야. 자, 결론은 이거야. 내가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은 저 8개 점 중에서 3개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야.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은 8개 중에서 그냥 4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각형은 8C5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 더했다고 치자. 이들을 모두 더한식을 한번 써볼 건데, 더한식을 썼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몇 개 빠져있죠? 3개, 그렇죠. 빠져있으면 일단 쓰랬어, 앞에다가. 8C0 없지요. 8C1 없지요. 8C2도 없지요. 아, 그러면 일단 갖다 붙여놓고 다시 뒤에다가 빼주면 된다 했잖아. 뒤에다가 8C0, 8C1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빼야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앞에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2의 8제곱이다. 따라서 식이 2의 8제곱 먼저 들어오고 거기에다 뒤에 걸 빼주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256이라는 숫자에다가 9에다가 28이니까 37을 빼주면 정답이 됐어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219가 나오도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는 별표. 틀린 사람 별표. 꼭 별표 치고 복습해서 잡아. 필수 유형이다, 이거는. 내가 3번이라고 안 했었나? 몇 번이나 불렀었어? 5번이요. 16번이지, 그죠? 3번 맞아요. 219 맞아요? 내가 답을 잘못 불렀다. 219입니다. 자, 17번도 일단 고난도긴 해. 근데 얘도 일단 고쟁에서 배웠어. 자, 우리 이항정리식을 다 나열해놨던 시작. 그 전체의 절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다 하면 2의 n제곱이잖아. 그것의 절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짝수합이나 홀수합이지. 그러니까 짝수합이나 홀수합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종류가 하나 더 있댔잖아. 바로 이 문제인데 참고로 이게 전체의 절반이다라고 문제가 나오려면은 지금처럼 2n 더하기 1 홀수로 나와야 돼요. 짝수는 안 되니까. 자, 그럼 2n 더하기 1 해서 n 더하기 1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 아마 이 식은 썼을 거야.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다음은 n 더하기 2개도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은 n 더하기 3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가다가 마지막에 뭐 다 선택을 했겠지. 이렇게 전부 다 써놨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만히 볼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게 뭔가 있을 거야, 짝꿍이. 그죠? 콤비네이션에 똑같은 게 항상 좌우대칭으로 존재하잖아.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구하냐? 앞에다가 뒤에 걸 빼버리면 되죠. n 빼기 r. 다시 쓰면은 얘는 짝꿍이 누구냐면은 2n 더하기 1c n이고 얘는 짝꿍이 2n 더하기 1c n-1이고 얘는 2n 더하기 1c n-2고 마지막으로 2n 더하기 1c 0까지 전부 다 모든 항들이 짝꿍을 가지고 있어요. 1대1 대응이 매칭이 된다는 거야. 얘는 얘랑 똑같고 쟤는 쟤는 똑같고 쟤랑 쟤도 똑같고 쟤랑 쟤도 똑같다는 거야. 끝. 결론이야. 그냥 전체 절반 아닌가? 전체의 절반이잖아. 얘부터 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더한 거의 절반이잖아. 딱 대칭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2의 2n 제곱이 됩니다. 나누기를 하니까 정답 2의 2n 제곱 나왔습니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건데 틀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칭적 식을 써놓으세요. 구조를. 전체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도 너무 중요한 주제야. 이게 꽤 자주 나와요. 작년 개성고 기출에도 있었고 기출에서 보면은 합의 3회 배수다 자주 나오는 편이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8번은 합의 3회 배수다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합의 3회 배수다라는 이런 조건을 받으면은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했죠.
주어진 숫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3K꼴과 3K 더하기 1꼴과 3K 더하기 2꼴로 분류를 해야 돼. 즉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숫자가 10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분류를 해버리자 이거지. 여기 369, 여기는 1470 4개, 여기는 258 3개. 자, 그래서 여기에 3개가 있고 첫 번째 그룹에 여기에는 4개의 숫자가 있고 여기에는 3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를 구분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개를 고르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적당한 난이도가 지금처럼 3개를 뽑았을 때 얘기입니다. 2개는 좀 쉽고 4개까지는 아직 나온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나열해놓고 4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어라.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3이 딱 적당하긴 한데. 자, 출발해볼게. 일단 내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가능성이 이거야.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A그룹이라고 하고 여기를 B그룹이라고 하고 여기를 C그룹이라고 한다면은 요 A그룹에서만 3개를 뽑아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C3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3개를 뽑아도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만 3개를 뽑아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궁금한 강 더 해보세요. 2 더하기 5 더하기 8이 3의 배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나머지 2가 3번이면 6이고 나머지 1이 3번이면 3이니까 같은 그룹에서 종류가 같은 3개를 뽑아주면은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3번은 이해했나요? 나머지 보고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각각의 그룹 하나씩 0 더하기 1 더하기 2도 3의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각각의 그룹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까지 곱해서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다 더해주면 얘는 6이고 얘는 36이니까 42까지 나옵니다. 근데 확률로 제출하라 했으니 맨 처음에 문장 끊어서 계산한 10C3을 가져와야겠죠. 분모는 10C3이다. 10C3 계산은 120이니까 120분의 42 약분을 해주면 6으로 나누어서 20분의 7이다. 계산하시면 2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27. 이것도 필수 유형 중에 하나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고 다음 19번 넘어가자. 이거 패스해도 되나? 이거는 배웠었지? 지름의 개수에 4를 곱하면 돼. 지름당 4개 나오니까 3 곱하기 4 12개입니다. 자, 다음 20번도 고쟁이 있었는데 얘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셀게요. 순서상으로 봐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 셀게. 같은 1,1 같은 거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 자, 일단 주사위를 2번 던졌다 했다. 그럼 전체는 당연히 36이겠고 이 중에서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배수 관계가 되는 걸 구하라 했는데 그걸 모두 다 써볼게요. 근데 케이스는 좀 나눠야 돼. 서로 같은 숫자인 거는 따로 세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순서상을 바꿀 리가 없거든. 1,1부터 6개 있습니다. 일단 얘네는 6개라고 좀 써주세요. 자기 자신의 배수니까. 자, 이제 서로 다른 걸 좀 세볼게요. 이거 몇 개 안 나오거든, 세보면. 1부터 간다. 1,2, 1,3, 1,4, 1,5, 1,6. 이름 모두의 약수니까. 자,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6. 자, 그 다음에 3,6. 그 다음은 없어요. 4는 누구의 배수? 안 되겠죠. 8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셌냐면 8개를 셌고, 여기서는 6개를 셌어. 더해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에 2배를 해야 되죠? 여기에 2배를 해야 돼. A, B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2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곱하기에서 여기는 16개다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16에다 6 더하니까 분자는 22가 되겠죠. 바로 계산합니다. 36분의 22 올려주면 18분의 11이 확률로 제출되겠습니다. 정답 18분의 11, 2번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1번. 자, 21번 문제는 틀린 사람들은 적어도라는 단어의 세모처나 이게 마치 독서 공부하듯이 적어도라는 단어를 보면 확률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사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단서 같은 거야. 여사건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고 말을 좀 바꿔볼게.
적어도 두 명이 같은 요일이 있다라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싹 다 다르다는 말이죠. 논리로 봤을 때. 그거를 여사건으로 세자 이거지. 여사건으로 기록을 해주면은 모두가 요일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모두가 다른 거야. 그럼 모두가 요일이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7C3을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3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7P3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될 거야?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겠죠. 이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얘를 계산한 다음에 반드시 1에다가 빼세요. 1에다 빼서 계산해주면은 얘가 49분의 76531 5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럼 49분의 19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그래서 4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객관식이라 여사건은 특히 줘야 되는 게 여사건은 객관식 할 때는 어느 정도 실수를 잡을 수 있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은 근데 좀 큰일 날 수도 있어. 왜냐면 5번에 49분의 30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이게 주관식 풀잖아. 주관식 1, 2번 같은 거 풀잖아. 그럼 여사건 실수를 못 잡아요. 검토를 안 하면은.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분들한테 한번 말해줬는데 확률 시험은 검토 1순위가 쉬운 주관식이야. 어려운 주관식은 어차피 못 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검토 1순위가 쉬운 주관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1, 2번 같은 거는 1순위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순위는 객관식에서 여사건을 푼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세모를 치면서 표현하는 이유가, 물론 여사건을 풀이를 떠올리는 아이디어를 보자는 의미도 있는데, 검토 시간을 무조건 마련을 해두거든? 나도 학생 때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항상 남는 편이어서 검토를 무조건 했어요. 시간이 안 남는 편이면 남게끔 훈련을 해야죠. 계속 문제 풀이 속도를 올려서. 그래서 이런 여사건을 검토 1순위로 항상 잡아야겠다. 아이들 좀 가져갑니다.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22번 넘어가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저기 곱이 짝수다라고 밑줄 쳐봐. 저거 합이냐 곱이냐 짝수냐 홀수냐 전부 다 정리한 적이 있어. 한 번 더 정리하자. 모든 수의 곱이 짝수로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수의 곱이 홀수로 나올 수도 있어. 합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수도 있고 모든 수의 합이 홀수일 수도 있어. 이것들은 미리미리 훈련을 해놔야 헷갈리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수의 곱이 짝수라는 거는 최소 1개 이상의 짝수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셈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여사건을 세겠죠. 얘는 모든 수가 홀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여사건으로 계산을 해야겠다. 얘가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합이 짝수다라는 것도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거는 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홀수가 짝수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짝수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 홀수가 0개거나 2개거나 4개거나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합이 짝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이 홀수다라는 것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홀수를 기준으로 홀수가 홀수계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요. 홀수가 예를 들어 1개, 3개, 5개 있는 케이스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마 다들 알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정리를 해놓은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곱이 짝수다라고 읽었을 때는 당연히 여사건을 계산할 거야. 바로 갑니다. 저기 홀수가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그냥 3개를 뽑으시면 돼요. 서로 다른 거. 중복 허용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10C3분의 5C3 계산하면 되는데 1에다 반드시 빼셔야 된다 했어.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120이거든요. 120분의 10 이래서 빼주면은 12분의 11로 확률을 계산이 됩니다.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영어골은 2시에 끝나나? 목요일날? 학교가 2시에 끝나지 않아? 몰라? 끝나고 바로 와? 끝나고 학원이요? 바로 와. 중간에 저녁 시간 한번 줄게. 10시까지 할 거면은. 수학이랑 뭐 보지? 수학하는 상황도 수학하나요? 오케이. 자, 그럼 10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회화요고가 월요일이었나? 직보가? 월요일이지? 월요일은 2시에 직보 할 거야, 똑같이. 6시까지 할 거야. 회화요고는 뭐, 저기, 누구였지? 은지까지 해서 같이 하고. 사대부고는 직보날 2시에 똑같이 오세요. 2시요? 2시가 아니었나? 일요일 직보지. 수학이랑 뭐 보지? 영어. 영어? 아, 영어 좀 빡센데? 영어 직보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 3시부터? 영어 학원 있나? 직보 한번 확인해봐. 2시부터면은 내가 시간을 바꿀게. 영국은 뭐 마지막 하니까 4월 30일 직보잖아? 내가 너 마지막 직보라서. 그때쯤 되면 내가 아마 녹초가 돼 있을 건데. 시간 확인해. 영어 학원 직보 언제? 3시부터야? 3시까지. 3시까지야? 근데 얼마 안 하네, 직보를? 9시. 에? 직보를 9시부터 한다고? 일요일이라. 야, 너무 힘들지 않겠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좀 쉬고. 잠시 뭐, 논이라도 치고 6시까지 오시고. 몇 시야? 학원 다니긴 해? 말로 했어? 그럼 일단 6시로 공지할게. 6시. 다른 친구도 있으니까. 집에 잘하는데 나갈 수도 있는데. 왜 남아? 시험이 끝났는데 왜 남아? 네. 29일 날 3일시까지 해가지고 과연 근데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도 있다고? 상관없는 거지?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 알겠어. 가보자. 자, 23번 가보자. 이것도 어려웠어요. 이 말이 적어도라고 읽긴 하니까 일단 적어도 똑같이 한번 세모 쳐볼래? 반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한 종류의 카드는 2장 이상 연속으로 나열. 이거 반대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여사건을 한번 돌려볼게요. 논리를 돌리면은 등장한 모든 카드가 같은 종류끼리 연속하지 않는다라고 읽게 됩니다. 연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읽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풀이법이 있어야 돼. 연속하지 않은 차단벽이지, 그지? 그럼 이제 저들을 기준으로 검은색 카드가 제일 많으니까 검은색 카드를 차단벽으로 먼저 빡빡빡 두고 생각을 하겠다. 괜찮겠어?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검은색 카드를 그냥 스몰 A라고 할게. 흰색은 스몰 B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C라고 할게. 그럼 얘네들 중에서 얘네가 가장 덩치가 크니까 그냥 요 A 세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두고 얘네들 차단벽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여기 사이사이가 되겠지. 여기랑 여기는 B랑 C를 무조건 끌고 와서 둘 수밖에 없어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케이스를 밑에다 한번 써보면은 여기랑 여기에 올 문자가 왼쪽부터 BC냐 아니면은 CB냐 아니면은 BB냐 케이스는 세 가지가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세서 더할 건데, 자, 이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도 문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주의해야 돼. A가 맨 양쪽 끝이란 조건이 없었으니까 일단 여기 밑줄 쳐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 자, BC부터 갑니다. 여기에 B를 두고 여기에 C를 뒀으면은 남는 애가 B 하나거든.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예요. B끼리만 이웃하면 되니까. 쟤도 논리가 마찬가지야. B 하나 남는 거를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둘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BB를 썼다 치면은 C가 아직 배열이 안 된 건데
그것은 4가지 공간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4가지가 되겠죠. 이들을 모두 더해서 세주면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나왔고, 그럼 전체는 몇이냐? 전체는 그냥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팩토리얼 때려주면 6팩, 3팩, 2팩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6, 5, 4, 60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60분의 10 올린다. 이거 정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래다 빼야 돼. 이래다 빼주시면 6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11. 여기까지 여사건 세는 문제였습니다. 여사건 2개를 아주 적절히 잘 내신 것 같아요. 적어도라는 글자가 있으면 먼저 여사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의도가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단어가. 자, 다음 24번 넘어갑니다. 아, 좀 애매해.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이거 왜 냈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좌표평면이니까 XY축은 좀 그리고 출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지. X축 한번 그려주고. 자, 0,0 출발합니다. 0,0. 그 다음에 0,a는 적당 위에다 찍어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이거 B랑 C를 어떻게 찍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0a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5a예요, 5a. 이 5A 선분은 이미 작성이 됐어. 이렇게 이미 그려진 거야. 그럼 BC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 BC의 특징을 보면 Y좌표가 똑같아. 그럼 선분 BC는 이 가로선이 맞겠죠. 이 가로선. Y는 A 빼기 C를 그릴 건데 어쨌든 서로 만나야 되거든요. 가로, 세로가. 이 세로는 이미 확정이 됐고 그럼 가로랑 만나야 되려면 이 가로선이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럼 B가 장리, B 빼기 D가 장리 했을 때 B가 더 크니까 여기가 스몰 b, B, A 빼기 C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스몰 c, B-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면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조건을 한번 보자고. 자, 일단 Y좌표에 주목을 하시면 이 0과 A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0 이상 A 마 C 그리고 A. 여긴 두고 안 둘게요. C를 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만 해석을 하시면은 C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등호입니다. 등호. 이거 A 빼기 C가 0이어도 돼? 안 돼? 안 돼? 만나지 않나? 만나잖아. 만나잖아. 어디서? 여기서 만나잖아. 여기서. 그지? A 빼기 C가 0이어도 된다는 거야. 이거 중요했어요. 그래서 A 빼기 C가 0인 것도 포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뭘 볼 수 있냐면은 요 X좌표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양수인 게 맞는데 얘가 지금 내가 뭐라고 보고 그랬니? 음수라고 보고 그랬지. 근데 꼭 음수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B-D한 얘기를 해보면은 B-D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0이어도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거를 이 가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둬도 만나긴 하는 거잖아. 얘가 0이어도. 그죠? 이렇게 둬도 만나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0 이하라고 두고 처리를 하시면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거 바로 계산할게요. 자, A랑 C를 봐봐. A랑 C는 주사 네. 충전기요? 충전기? 네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아니 여기 꽂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나오네 하자. A랑 C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지. 그럼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6까지지.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6H 몇? 2. 그럼 얘도 뭐야? 6H2지. 끝났어. 둘이 곱하면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6H에다가 여기서 6H를 곱해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계산하시면 몇이니? 7C니까 21에다 20을 곱하자. 몇이야 그래서? 확률이었네요. 확률로 가자. 6의 4제곱이 분모가 되겠죠. 계산할게요. 3을 두 번 나눠주면 36 곱하기 4가 되겠고요. 그 중에 77, 49 올려주면 확률이 되겠습니다. 144에다가 49를 더해주면
193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